영상을 시청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988년 3월 17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남편 모리야 신이치는 당시 31세로 회사원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를 했다. 아내가 출산 예정일보다 늦어지자 걱정이 되어 회사에서도 자주 부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일 오전에도 안부 전화를 하였다. 퇴근 전 오후 6시 50분경 전화하였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일찍 귀가를 하였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집에 퇴근했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은 어두컴컴했다. 남편은 아내가 외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던 중 어디선가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 방향으로 거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아내 당시 27세 미츠코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누워있었다. 처음 남편은 아내가 혼자 출산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삭의 아내의 양손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목에는 전깃줄이 감겨 있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배가 예리한 칼로 잘려 있었다. 살해된 아내의 발밑에는 아직 뱃속에 있어야 할 아기가 탯줄이 다 잘린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었다. 범인에 의해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뒤편, 무릎 뒤편, 고안의 3군데가 칼로 베어 있었고 꺼내진 후 방치되어 위급한 상태였다. 남편 신이치는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았지만 전화기의 선이 잘린 채 사라져 있었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 남편은 1층으로 급히 내려가 이웃 주민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임산부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체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임산부의 뱃속에는 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를 넣어두고 그녀의 지갑을 가지고 사라졌다. 태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4월 2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3명을 지목하였다. 첫 번째 용의자로는 남편 모리야 신이치를 지목하였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집이 어두컴컴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부터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 기자들 앞에서는 아내는 와인을 좋아했으니 영전에 와인을 따르겠다면서 침착하게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잔혹한 범죄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너무 태어나여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시간이 오후 3시경으로 추정되었고 그 시간에 남편은 회사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서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 용의자로는 아내의 친구를 지목하였다. 이 부부가 부업으로 하던 아메이의 판매 사업이 살인 동기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메이 판매 사업에 얽힌 원한 관계로 아내가 살해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증명해낼 만한 단서가 없었다. 사건 당시 살아있던 임산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아메이의 통신 판매에 참여하던 여성 친구로 확인되었는데 이 사람은 딸기를 사들고 임산부의 집에 방문했고 두 사람은 딸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아메이 제품을 여성에게 전달하고 대금을 받았다.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임산부가 받은 대금은 범인이 가져간 지갑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이후 이 여성과 임산부는 아파트 밑에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으며 여성은 아내가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여성은 주차장에서 그 임산부의 배웅을 받고 그곳을 떠났다. 사망 추정 시각으로 미루어 본다면 범인은 여성과 살해된 임산부가 아파트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열린 대문으로 집에 침입해 임산부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타츠 위에는 방문한 여성이 선물로 가져온 딸기를 담은 유리그릇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임산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세 번째 용의자로는 나카무라 씨를 찾던 남성을 지목하였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살해된 임산부가 살던 집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쯤 사이에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의하면 누군가 대문 문고리를 잡고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난 뒤 벨이 울리자
나가보니 165cm 정도의 30대 정도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카무라 씨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집주인 남자가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하자 남자는 가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사람을 찾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만약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면 벨을 눌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대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 문고리를 돌려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나카무라를 아느냐고 물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남자의 정체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아파트 근처에 가까운 역에서도 이 남자와 비슷한 외양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몇 건 더 나왔다. 그러나 끝내 이 의문의 인물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 사건은 워낙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을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결국 2003년 3월 18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테레비 야사이의 범인수배 프로그램인 기적의 문TV의 힘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범인을 찾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과 범인에 의해 강제로 꺼내진 피해자의 아들은 세간의 계속된 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에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한다. 범인은 태아는 왜 살려두었을까? 임산부만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묘하게도 이 사건으로부터 28년 전인 1960년 7월에 일본 고치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중생의 배가 십자로 갈라져 있었고 뱃속에는 여성의 속옷들이 넣어져 있었다. 여중생을 집에서 꿰어낸 24살 1936년생의 어부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이 어부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범인이 이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도 범인은 나이가 들어서 사망했거나 우리 곁에서 버젓이 살아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다. 영상을 재밌게 시청을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